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항공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들을 다소 보유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일단 보잉의 부품 공급 계약 확대에 대한 내용부터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신용등급 복귀 후에 공모채 수요가 폭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을 좀 이탈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좋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민항기 제조 사업을 하면서 보잉, 에어버스 등의 항공기 제작사의 주요 기종의 날개 구조물을 설계하거나 제작하고 납품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이 항공기 제조사 이 보잉에 공체랑 날개 구조물 공급을 확대하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과 4개의 기종, 보잉 737, 767 등 이 4개의 기종의 공체 및 날개 구조물을요, 25년부터 29년까지 추가로 공급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 단가를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보면은 이 계약이 항공기 판매 상황에 따라서 납품 대수가 변경되므로 확정은 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조금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항공기 제작 업체 및 주요 시장 분석 기관에서 전망한 25년부터 29년까지의 항공기 판매 전망 자료를 근거로 한번 수주 금액을 예상을 본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 약 9천억 원 정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변경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또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함께 지켜봐다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이 공급 기한을 또 확대를 했다는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원래는 이 보잉 737 맥상홍의 날개 구조물을 22년부터 28년까지였는데 22년부터 29년까지 추가로 공급을 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단가를 확정하는 계약을 또 체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원래 이 구조물 공급 계약이요 28년까지였고 예상 금액 같은 경우에도 3,262억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2029년까지 계약이 연장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금액이 4,383억 원으로 커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최근에 여객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화물도 중국의 이커머스 물량 증가와 반도체 수출 증가 등 이러한 호실적들, 좋은 내용들로 인해서 호실적들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한항공의 보잉과의 공급 계약 기간을 연장을 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실적이 업사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힘입어서 대한항공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회사채 발행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남 같은 경우 회사채에서 이렇게 공모채 수요 예측이 홈런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2,500억 원 규모의 공모회사채를 발행을 위해서 수요 예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자금이 몰렸습니다. 1조 원 가까운 주문을 받아내면서 흥행에 성공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채권 같은 경우 2년물 같은 경우에는 500억 모집에 2,690억 그리고 3년물에는 1,500억 원 모집에 4천억 원 등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총으로 치면은 9,070억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시장이 평가하는 대한항공의 회사채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살려는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의 매력도를 좀 방증한 게 아닌가라고도 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수요 예측의 흥행에 힘입어서 또 오는 25일까지 이 최대 4천억 원을 4천억 원까지 증액해서 발행하는 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저와 함께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면서 신용 등급이 2016년에 BBB 플러스로 강등이 된 지 약 8년 만에 A 마이너스급으로 상향이 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한 실질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 이렇게 1조 원이었고 21년에 9조 원대였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난해 16조 원대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감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2019년 660%였는데 이렇게 200%대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도 건전하고 향후에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예측을 했을 때 모집액이 크게 웃도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한항공의 중요한 내용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대한항공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한항공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항공사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이라던가 아니면 TA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항공주들 거의 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면들을 봤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크게 한 세 가지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내려가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항공료를 지불하는 금액이라던가 비행기 리스 구매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달러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름 드라이빙 시즌 수요에 맞춰가지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더불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가가 한 82달러대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면들은 소폭 부담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중에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코스피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반적인 수급들이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등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다른 종목들은 많은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러한 수급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대한항공도 소폭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볼 부분이 이 자금이 순환매가 돌면서 다시 한번 대한항공 쪽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요적인 측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등 시에는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라인 때 이 부근대를 1차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이후에는 앞서서 저항을 많이 받았던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대한항공의 보잉 공급 계약 확대와 회사채 발행 그리고 하락의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